자, 우선 얘 이름 뭐 여러 번 그렸잖아요. 바로 아세틱 애시드라고 하죠. 우리말 번역? 우리말 번역? 초산이라고 합니다. 초산. 초의 초자는 식초. 알겠죠? 식초에 들어있는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아세틱 애시드, 우리말로는 초산. 이제 일본말로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세틱 애시드면 아세틱 애시드고 초산이면 초산인 거지. 아세트산 생각해보면 좀 당연한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이상한 표현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본식 표현이 그렇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여기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바로 아세틱 애시드죠. 앞으로 여러 수천 번 보고 수만 번 그려보게 될 겁니다. 뭐 수능에서도 만나게 될 녀석이니까 수능 문제에서도 뭐 잔뜩 나오니까 아주 유명한 녀석이죠. 이때 이제 누가 산성을 나타낼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요 수소가 산해리를 하여 산성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앞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볼 걸 때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얘 이름? 얘 이름? 얘 이름은 폴믹 애시드입니다. 폴믹 애시드. 우리말 번역은 개미산입니다. 이걸 이제 일본말로 포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이상한 말이 있네요. 네. 그거 맞습니다. 그렇죠. 보르무산 산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발음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따라서 포름산 이렇게 한 건데 웃기죠. 뭐 폴믹 애시드라고 해도 되고 개미산이라고 해도 되는 건데. 자, 어쨌건 얘 루이스 구조? 루이스 구조? 한 다음에 요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역시나 요 수소가 산해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 이름? 얘 이름 카보닉 애시드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탄산. 자,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런 녀석이 산해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각종 문제에서 약산의 예시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만 있느냐? 약산의 예는 한 2천만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약산들을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출제되는 산들을 한번 써본 겁니다. 그렇죠? 이때 지금 써놓은 약산들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보시다시피 매우 공통 요소적이죠. 그래서 이 공통 요소를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칼복실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 개를 순차적으로 그려본 것도 칼복실릭 애시드 유도체들을 표현을 해본 건데, 이 칼복실릭 애시드들이 아주 유명한 유기산입니다. 그래서 유기물들에서 산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단위의 기본이 바로 이 칼복실릭 애시드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많이 등장하는 게 H3PO4. 이름이? 인산. 우리말로는 인산 되겠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포스포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자, 얘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중심 원소가 인입니다.
이는 최각전자가 몇 개? 이는 최각전자가 몇 개? 5개. 왜? 15족 원소니까. 그래서 최각전자 하나, 둘, 셋, 넷, 5개를 찍습니다. 이때 여기에 산소가 몇 개가 있어요? 산소가 여러 개가 있죠. 이 산소가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점 2개에다가 산소를 어떻게 결합시키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점 2개에다가 산소를 이중결합으로 결합을 시키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산소는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3개가 남아 있죠. 3개가 남아 있고 그 3개의 산소를 여기다가 점 하나에다가 OH, OH, OH 이렇게 결합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요 수소 이놈도 다 산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애들을 삼양성자성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양성자성 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3의 뜻은 뭐겠어요? 3, 3개. 양성자는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H 플러스 산해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할 수 있어서 삼양성자성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포릭 애시드는 삼양성자성 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느냐? 그리세요. 그죠? 글쎄요. 저게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이구, 자,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자, 그렇습니까? 자, 어떻게 될 것이냐. 아유, 자, 지운다잉. 지운다. 지우자. 아유. 자, 어떻게 되느냐. 인 최각전자 몇 개? 5개. 하나, 둘, 셋, 넷, 5. 이중결합에다가 산소를 어떻게? 이중결합에다가 산소를 어떻게? 아니, 이게 전자 2개에다가 말 이상해. 전자 2개에다가 산소를 이중결합으로 결합시키라고 했죠? 오! 그러면 산소가 몇 개 남아요? 2개 남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OH가 된단 말이야. 그럼 뭐가 하나 남아? 수소가 남지? 그게 여기. 알겠죠? 그 다음 자, 황의 최각전자가 몇 개? 5개. 그런데 이때 산소도 3개, 수소도 3개잖아요. 그럼 사실 어떤 가능성도 있을까요? 바로 요렇게. 둘 다 루이스 구조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루이스 구조로 잘못된 건 없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게 답일 거냐? 사실 얘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답인지를.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그 해에 학교 교사가 이걸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외워서 써라라는 문제였거든요. 답이 뭐다? 바로 봐.
이겁니다. 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상으로는 가능한 것 같은데 실제 실험적으로는 저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결정적 차이가 뭐겠습니까? 결정적 차이. 비공유인데? 이 둘의 결정적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중결합이요?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에 입각해서. 그렇지, 산인데 뭐.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만약에 얘라면 이거 역시 몇 양성자성이겠습니까? 바로 트라이프로틱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프로틱이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프로틱이 양성자를 영어로 프로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얘는 무슨 프로틱이겠어요? 얘는 수소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래서 얘는 다이프로틱이에요. 다이프로틱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이 양성자성 이렇게 번역을 할 거란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3양성자성산과 2양성자성산은 아직은 다루지 않았지만 어디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냐면 산염기 적정 실험에서 완전 다른 실험 결과를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니고 왜 이거냐면 이 녀석을 가지고 산염기 적정 실험을 하면 이양성자성산이 보여주는 결과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 이거 아니고 이거다 라고 뭐냐면은 알려져 있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학교 왜 그래? 왜 그래? 오바마 또 때렸죠 사람. 찔. 그래요. 자 친구들끼리 항상 친절하게 했죠. 사이좋게. 그리고 과격한 행동은 금물. 아유. 남자애들은 항상 저런 게 있지 하여튼. 사실 나도 그랬으니까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항상 친절하고 부드럽고 하겠죠. 친절하고 부드럽게 과격하지 않게 하겠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과격하고 가장 불친절하고 가장 엄격한 사람이 누구게요? 나예요. 정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불친절한 사람 나예요. 가장 과격하게 행동했고 가장 욕도 많이 하고요. 가장 화도 많이 내고. 근데 그 결론은 뭐? 많은 걸 잃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 말 중에 하나라도 지키고 따라준다면 고마운 것이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죽는 날 동안 절대 화내지 않기. 아시겠어요? 절대 화내지 않기. 그것만 따라주셔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배우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이 뭐냐면 행동들과 삶을 하게 될 거예요. 화는 언제 내는 거냐면 화는 민족 반역자들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은 계엄 세력에게. 그리고 독재 세력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게만 화를 내는 거지 그 외에 제외한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화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화가 무조건 나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50대의 정의론을 보고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나 화내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내가 30대만 하더라도요. 진짜 다카라시바 새끼여서 진짜 주변에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 들잖아요? 다 싸우고 다녔어요 진짜로. 다 싸워가지고 결국 내 고집대로 다 바꿨어요.
근데 결론은 그 모든 피해가 나한테 다 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화 안 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살면서 진짜 화 한 번도 그건 불가능하지만 요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화 10번 낼 걸 8번으로 줄여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야 돼. 항상 둘이 친절하고 부드럽고 알겠어요? 부드럽고 이게 항상 과격한 행동은 금물. 알겠죠? 에? 아유 진짜 아유 또 애들 이맘때 애들이 그렇긴 하죠. 자 어쨌건 봅시다.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따 요 차이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얘는 삼양성자성 산이고 이양성자성 산이어서 중화적정 그래프에서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걸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아마 교사가 언급을 하고 시험 문제를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자. 배준다. 지우사. 자, 그 다음 첫 번째. 요거 자, acid dissociation constant라고 쓰고요. 우리말 번역은 산, 해리, 향수입니다. 뭐 어제도 슬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건 됐으니까 지우고 자, 기호로 표기할 때는 KA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뭐의 한 종류라고 했었죠? 평형상수의 한 종류입니다. 그 다음 이 아래 첨자 A는 뭘 줄여 쓴 말이고요? acid. 그래서 요 양론적인 정의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건데 첫 번째 1.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 관점으로 이 샤넬이 상수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우선 앞으로 어떤 표현을 많이 쓸 거냐면 HA. 자, HA는 약산을 대표해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시다. 약산이 몇 종류나 있다고요? 우리 자연계에 한 2천만 가지 있다고 했죠. 그거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일반화해서 저런 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AQ라고 돼 있죠. AQ 뜻은? 수용액. 사실 내가 여기서 이제 제목 부근에 이런 말을 써두긴 했거든요. 상염기는 물과 아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물. 왜냐? 사실은 자연과학의 핵심 과목이 뭡니까? 물리학이죠. 수학은 철학입니다. 수학은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이제 물리학이죠. 그래서 이 고전 물리학이 발전한 다음 이 고전 물리학이 언제 폭발적으로 발생한 폭발한 게 언제입니까? 이 물리학이 폭발한 게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뉴턴에서부터 이제 원리적인 개발이 되고 그게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폭발을 한 게 산업혁명 때입니다. 그래서 마치 인류 기술이 0이던 것이 1이 되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0이 1이 되면 몇 퍼센트 증가해요? 0이 1이 되는 건 몇 프로 증가해요? 무한 퍼센트 증가잖아요. 그래서 이때 산업혁명 시기에 인류는 어떤 착각에 빠졌게? 인류가 전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다 안다고 착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무지 상태에서 엄청난 신장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이대로 연구하면 모든 자연을 다 정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 시기에 인류가 맨 처음 뛰어든 주제가 그게 생명입니다. 즉 인간이 노력만 하면 생명의 신비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이 생명, 그래서 이 시기에 산업혁명 시기에 인류가 생명마저도 정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소설이 하나 출간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닥터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 닥터 프랑켄슈타인이 왜 출간된 건지 알겠어요? 닥터 프랑켄슈타인이 뭐예요? 죽은 사람을 저기 그 관에서 꺼내다가 이리저리 조업해가지고 전기신호로 살려낸다 이거 아니에요. 자, 지금 관점으로 말도 안 되는 되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런 식의 얘기가 지어졌겠냐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곧 깨닫죠. 이게 인류가 정복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주제라는 걸. 그래서 여기서 분기가 됩니다. 뭐가 분기가 된다? 생명 연구를 하면서 바로 전기화학이 연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구리 뒷다리에 전기신호, 개구리 뒷다리 하는 이런 거 알죠? 그 갈바닉 실험으로부터 생명에서 전기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여기서 산염기가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생명은 기본적으로 유기용매입니까? 수용액입니까? 생명은 기본적으로 수용액이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화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학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 학문은 수용액 중의 산염기와 전기화학 반응, 그게 산염기의 근본 학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염기가 됐건 전기화학이 됐건 화학에서의 그 근본적 연구가 주로 수용액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수용액이 아닌 반응들도 많이 연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염기도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물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실험 데이터 전부 다 어디서 측정한 거다? 이거 전부 다 어디서 측정한 거다? 물에서 측정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물속에서 진행되는 반응입니까? 물이 아닌 용매에서 진행되는 반응입니까? 물이 아닌 용매에서 진행되는 반응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기화학에서 산염기는 이런 산염기와는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배우게 되는 거라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물속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약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물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물 수용액 중에서 제일 많은 성분은 물일 거 아니요. 그러면 얘가 물이랑 반응을 하면 뭐가 맹글어지겠어요? H3O 플러스와 A-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산이라고 할 때 산해리를 한 후 만들어진 짝염기를 A-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때 얘 이름 뭐라고 했죠?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했었죠. 이름도 기억하시고 이때 이 녀석의 평형상수 Ka 어떻게 쓰라고요? 반응물분의 생성물. 그래서 H3O 플러스 A 마이너스 농도 분의 HA의 농도. 요 B로 평형상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놈이 됐건 이놈이 됐건 이놈이 됐건 이 각각의 농도는 어떤 상태에서의 농도가 되는 겁니까? 바로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EQ는 뭐 줄임말입니까? 바로 이퀄리브리엄. 자, 여기에 사실 뭐가 생략돼 있다고 했었죠? 바로 1이 생략돼 있다고 했었죠? 요 1은 뭘 반영하는 거다? 여기에 있는 요 수용액 중 용매인 H2O 그것의 활동도를 1로 잡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산해리 반응을 누구 관점으로도 표현할 수 있냐면
두 번째 이 야레니우스. 자, 그러면 이 아레니우스 반응은 사내리를 이렇게 규정하여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 약산이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때도 평형상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반응 부분의 생성물이 되니까 H 플러스 농도, A 마이너스 농도 나누기 HA의 농도가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상태에서? 평형 상태에서. 알겠죠? 오! 그러면 이때 평형상수는 오직 누구만의 함수죠? 온도만의 함수죠. 그러면 온도만 동일하다면 EKA건 EKA건 어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1, 양론적으로 H3O 플러스의 농도와 저 H 플러스의 농도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아질 거니까요. 그럼 왜 그러냐? 수용액 쪽에서는 언제나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H 플러스가 사실 물과 만나면 100% 사실은 뭐로 바뀌느냐? H3O 플러스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액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누구? 수용액에서 제일 많은 게 누구? 물이잖아요. 얘가 제일 많으니까 얘가 소량 들어오면 얘가 잔뜩 많으니까 르샤틀리의 원리 측면으로 정반응이 100%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사실 요 주어져 있는 브랜스테드 로리 반응은 주어져 있는 아레니우스 반응과 수용액 중 H 플러스 이온 반응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이거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양적으로 이놈하고 이놈이 같기 때문에 사내리 반응을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 공교육 과정이나 수능 교과 과정에서는 사내리 반응식을 어떻게 쓴다? 사내리 반응식을 이렇게 주로 써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화학과의 전문 교육 과정에서는 프로페셔널한 과정에서는 둘 중에 어떤 표현을 쓴다? 전문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왜? 귀찮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전공서적에서는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괜히 귀찮으니까. 그래서 수능이나 공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문가 교과 과정에서 이렇게 써서 나는 그냥 이렇게 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런 표현이다 라고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걸로부터 그 다음 자, 여기 지훈아. 지훈아. 슥슥슥슥. 그 다음 두 번째 이 반응 양로. 자, 앞으로 아레니우스 관점으로 주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상태도 많이 생략하고요. 자, 그럼 이때 처음에 요놈 C0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C0라고 표현하는 건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화학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바로 초기 농도를 C0로 표현토록 하겠습니다. 농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농도를 영어로 concentration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concentration의 C를 따서 초기 농도를 C0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반응을 하게 될 텐데, 자, 약산은 얼마나 반응한다고요? 일부만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그 일부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 X만큼 이온화한다고 치겠습니다. MJ? 많이 힘들죠? 힘내주세요. 알겠죠? 일어나서 엉덩이 돌리기 한번. 엉덩이 돌리기. 그치. 방금 데니얼이 지금 시범을 보였어요. 데니얼. 데니얼이 이렇게. 그래. 옆에 데니얼 옆에 가면 데니얼이 가르쳐 줄 거야. 그래. 그리고 사실 이게 앉아있는 자세가 되게 나쁜 자세예요. 앉아있는 게 몸을 굉장히 혹사시키는 자세거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앉아있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네, 그리고 서 있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자세예요. 앉아있으면 척추하고 허리에 많은 부담이 갑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데니얼이 계속 서서 듣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서서 듣는 게 좋긴 해. 자, anyway. 그래서 요 놈이 X만큼 사내리를 하면 나머지 이 둘은 얼마나 만들어지겠습니까? 어차피 화학양육 배수가 1대1대1이니까 플러스 X 플러스 X만큼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럼 끝이 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남아요? C0 빼기 X에 X만큼 남겠죠? 그러면 앞서 사내리상수 정의에 따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니까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 HA의 최종 평형상태의 농도들을 넣어서 곱하기 나누기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넣고 연산을 해주시면 X제곱 빼기 C0 빼기 X.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잘 봐요. KA가 뭐예요? 상수죠, 상수. 그러면 얘는 문제에서 이미 알려줍니다. 문제에서 아시겠어요? 상수값이 얼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C0는 초기 농도잖아요. 초기 농도. 이 초기 농도도 사실 모르겠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알겠어요. 맨 처음 실험하는 농도니까 내가 정해놨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누구라는 걸 알겠어요? 중요한 변수가 바로 요 녀석이 변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은 누구를 구하기 위한 X를 구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X가 결국 누구의 농도죠? 결국 그 X가 누구의 농도죠? 바로 H 플러스의 농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산염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 방정식을 왜 푸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는데 산염기에 대한 최종 목적은 결국 뭐다? 바로 요 H 플러스 요 농도, 요 놈을 알아내는 데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H 플러스 농도를 알아낸다는 얘기는 바로 이 X를 알아낸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여기다가 수리적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떤 수리적 처리가 가능하냐? 해줄게요. 준다. 준다. 지우자. 바로 저 X를 구하기 위해서 뭘 활용하느냐? 근해 공식을 활용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2차 방정식으로 바꾸면 X제곱 한 다음에 오랜만에 써서 까먹었네. 플러스 KAX 빼기
KAC0는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근의 공식을 활용을 하면 이 x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2분의 마이너스 KA 더하기 루르 KA 제곱 4 KAC 제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온도에서 산해리 상수도 알려져 있고 초기 농도도 알려져 있다면 이 값도 모르는 값이에요? 이 값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값이에요? 알려져 있는 값이고 이렇게 구한 x가 그게 바로 결국 3년기 문제의 최종 결론인 H 플러스의 농도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뭐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근해 공식을 활용하는 이 과정은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왜일까요? 자, 논리적으로는 여기까지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거 별로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왜죠? 그렇죠. 오래 걸리는데 바로 이 근해 공식은 뭐가 있어야 하죠? 계산기요. 이게 인수분해가 될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수분해를 돕기 위해서 산해리 상수하고 초기 농도가 예쁘게 규정되어 있는 산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어 손으로 계산을 하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계산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학교는 뭘 못 써요? 계산기를 못 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계산기를 활용한 되게 중요한 테크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뉴트니안 루프 이런 계산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배우면 좋지만 사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계산기를 시험에 못 쓰니까 이게 아니라 뭘 활용해야 되느냐? 바로 두 번째 바로 근사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사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1. 첫 번째 1. 자, 이 근사적 접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약산이기 때문에 산해리 정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약산은 많이 해리되는 거예요, 조금 해리되는 거예요? 조금 해리되는 거죠. 그래서 약산이어서 산해리 정도가 매우 작지 않을까?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작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x가 초기 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작을 것 같다. 오, 반대다. 앞에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초기 농도에 비해서 x가 아주 많이 작을 것 같다 라고 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 저 주어져 있는 KA가 앞서 원래식이 이렇게 표현된 거잖아요. 그럼 얘를 근사적으로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로 바꾸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초기 농도에 비해서 x가 굉장히 작아서 얘를 무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x에 대한 방정식이 완전 간단해지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요 x가 바로 물론 근사적이긴 하지만 KAC0가 된다. 그리고 이 x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 H 플러스에 해당한다. 됐습니까? 요런 결과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요 논리 구조를 반드시 외워야 돼요. 요런 약산의 해리에서 H 플러스의 농도가 루트 KAC0가 된다는 걸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는 다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예 이 양론 있죠? 아예 이 양론을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걸 쓸 필요도 없고 약산의 산일이라고 하면 H 플러스 농도가 바로 루트 KAC0다 라고 하는 거를 수능 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수식은 참고로 수능에서는 무조건 이 근사식이 적용됩니다. 오히려 수능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면 틀려요. 수능은 이렇게 풀면 틀리도록 숫자들이 다 조작돼 나와요. 그래서 수능은 무조건 이 과정으로 가서 풀도록 숫자들이 조작돼 있어요. 왜? 수능에서도 뭘 못 쓰니까? 계산기를 못 쓰니까. 여러분 학교 시험도 뭘 못 쓰니까? 계산기를 못 쓰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관습적으로 어떤 표현이 있냐면 5% 룰이라는 말이 있어요. 5% 룰. 그럼 잘 봐. 이 5% 룰이라고 하는 게 관습적 표현이라고 했지. 그럼 관습적 표현이니까 뭐 증명이 되는 거야? 증명되는 건 아니야.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초기 농도 보이시죠? 시제로가 뭐였어요? 초기 농도죠. 그리고 위에가 KA 산일이 상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기 전에, 문제를 풀기 전에 산일이 상수를 초기 농도로 나눠요. 산일이 상수를 초기 농도로 나눠. 그랬더니 이 값이 5%니까 대략 퉁쳐서 100분의 1 정도라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100분의 1. 무슨 말 알겠어요? 이 100분의 1보다 얘가 더 작을 때. 무슨 말 알겠죠? 작을 때. 무슨 말 알겠어요? 아니, 5%는 100분의 5겠지. 근데 100분의 5라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100분의 5가 100분의 1로 기억하는 것이 편할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관습적이니까 이게 5건, 4건, 3이건 뭔 상관이냐고. 관계가 없다고. 알겠어요? 5%니까 100분의 1에서 혹은 1000분의 1을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B가 100분의 1이다, 1000분의 1이다 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초기 농도는 충분히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충분히 커야 된다는 얘기야?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충분히 커야 하고 위에 있는 산해리 상수는 어찌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여기에 있는 산해리 상수는 충분히 작아야 한다는 얘기야. 이럴 때 지금의 근사 과정이 잘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논리 구조가 잘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수능에서는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것만 냅니다. 알겠죠? 이런 것만 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99%의 문제들도 이게 다 고려된 문제만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문제들은 약산의 산해리 상수가 충분히 작고 초기 농도가 충분히 큰 문제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에서는 초기 농도가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8승몰 농도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8승몰 농도는 충분히 큰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죠? 그런 애들은 이 과정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립니다. 아시겠죠? 틀립니다.
그런 예시들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어쨌거나 이 근사적 조건에서는 관습적으로 5% 룰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근데 이 5%의 5가 뭐 명확하게 정해진 숫자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뭐 1이어도 되고 2이어도 되고 막 1000분의 1, 1000분의 1이어도 되고 상관없어. 알겠죠? 그래서 충분히 작고 얘는 충분히 큰 조건에서 이게 잘 성립한다 하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한 얘기만 더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맞추겠습니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지우사 쑥쑥쑥쑥. 자, 요거 하고 내일은 더 중요한 내용을 하게 될 거니까 내일부터 진짜 쌈박한 계산 테크닉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못 오시는 분들은 촬영해 놓을 테니까는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현우 내일 만나요? 현우 진짜 대단하십니다. 현우 지금 졸려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어디 대단한데 현우. 현우 괜찮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온화도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온화도. 자, 보통 표기할 때 알파 이렇게 쓰거든요. 알파 이렇게 쓰는데, 자, 우선 이 녀석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정의가 그 산의 초기 농도 분의 산헬이 되는 정도, 그 비율을 이온화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이온화도는 두 번째 경우에 따라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온화도 해서 두 번째 경우별 어떻게 되느냐. 이 알파가 1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강산. 왜냐? 강산은 어떻게 돼요? 넣어주는 만큼 그게 전부 다 산해리가 돼버리죠. 그럼 처음에 넣어준 게 0.01몰이면 이온화 되는 놈도 0.01몰이기 때문에 강산은 알파가 1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약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약산의 산해리 반응식이 있죠? 여기에 약산의 초기 농도가 얼마입니까? C0죠. 그런데 C0 중에 얼마나 이온화를 하게 되죠? X만큼 이온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비율을 이온화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얘를 어떻게? 자, 이거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사적 표현이에요? 근사적 표현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X를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하면 짜잔,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죠? 약산.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수능 치는 애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외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능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구동됩니다. 수능 문제에서 이온화도는 무조건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능에서 H 플러스의 농도는 루트 KA C0, 그 다음에 이온화도는 루트 C0분의 KA.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뭐만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 지우고 한 줄만 더 쓰면 세 번째 약산의 이온화 정도의 특징.
자, 알파를 근사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KA는 보통 어때요? 이름도 사nel이 상수니까 보통 어때요? 보통 고정적이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되겠어? 이 초기 농도 작아질수록 알파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커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초기 농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진한 용액이라는 얘기예요? 묽은 용액이라는 얘기예요? C제로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진한 용액이라는 얘기예요? 묽은 용액이라는 얘기예요? 묽은 용액이라는 얘기죠. 그럴수록 약산의 이온화도는 커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묽을수록 약산의 산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묽을수록 약산의 산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묽을수록 약산의 산성도는 작아집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잘 봐. 묽을수록 이온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묽을수록 이온화가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묽을수록 이온화가 많이 된다는 얘기잖아. 묽을수록 그러면 이온화가 많이 되니까 H 플러스가 비율상 많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럼 묽을수록 H 플러스가 많으니까 H 플러스가 많으니까 더 산성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즉 이거 따로 이거 따로야. 그래서 약산에서는 묽을수록 이온화는 많이 되는데 묽을수록 그렇다고 산성이 되는 건 아니야. 묽을수록 H 플러스가 줄어드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꼭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누구나 다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요 이후에 아주 기가 막힌 테크닉이 있는데 그 내용 풋! 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되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이렇게 얼굴 높이로. 그 다음에 안녕. 그렇죠. 좋아. 그렇죠. 시마이 데스.